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앤 셀프 리플리케이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생명과 정보과학과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좀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했었던 이제 머신러닝하고 관계된 KL 데바제스나 엔트로피 강의 때보다 조금 조회수가 줄어서 역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강의보다는 좀 어디서 좀 듣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좀 통섭적으로 여러 가지 섞는 걸 좋아해서 꿋꿋하게 이와 관련된 강의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서 생명과 정보과학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폭넓게 다뤘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더모다이나믹스, 연력학이죠. 연력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조금 초점을 더 많이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일 유명한 게 맥스웰이라는 사람 있죠? 맥스웰의 데몬이라고 하는 한 150년 전에 맥스웰의 악마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머다이나믹스에서의 그 생명의 시각으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파악을 좀 간단하게 하고 가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은 흔히 알기로는 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걸 좀 해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의 에너지에서 실제로 유용한 워크, 유용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면 그와 관련된 그 용량, 커피서티는 언제나 감소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연력학은 열을 의미하는 건데 열의 density, 열이 이게 집중되어 있는 그 열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열의 density가 농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얘기예요. 평평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역시 무질서해지고 랜덤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자의 운동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에너지는 불가피하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열로 퍼져나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 분자의 운동으로 보자면은 분자의 운동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랜덤하게 여기저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2 연력학 법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를 측정하려고 했었던 단위로 나온 게 엔트로피죠. 그래서 이런 랜덤니스, 이런 무질서도 또는 뭐 그 임의적인 어떤 랜덤한 정도를 연력학적으로 정량화한 거를 엔트로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무질서함의 측정한 측정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계속 무질서해진다는 거니까 우리의 우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그 엔트로피가 최대화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평해진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 시점이 되면은 우주의 종말, 우주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맥스웰의 데모는 뭘까요?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맥스웰의 악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2 연력학 법칙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 이제 A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데 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열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열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차갑거나 잘 안 움직이는 애하고 분자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막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이리로 가면은 걔네들은 이쪽으로 왼쪽 방으로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보고서 문을 계속 닫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참 시간이 좀 지나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이쪽 방에 모이고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 이쪽 방에 모이겠죠. 그때 문을 닫아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 여기는 뜨겁고 분자의 움직임이 빠른 애들이 모여 있게 되고 여기는 차갑고 분자의 움직임이 낮은 애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이때 열이 많고 분자의 팽창도 되게 쉬운 것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히트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 열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데몬이 이 악마가 이 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섞이게 한 다음에 또 움직이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 데몬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질서하게 있던 것들이 질서가 있는 이렇게 좀 뜨거운 방과 차가운 방으로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악마가 어떤 애들이 진짜 이렇게 그 열이 많아서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안다면은 걔네들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문을 닫는 것만으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맥스웰의 악마가 장난을 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거스르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연구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 악마가 결국에는 우리보다 어떤 각각의 분자별로 어떤 분자가 뜨겁고 어떤 분자가 뜨겁고 운동이 된 게 많고 어떤 분자가 차갑고 운동이 적은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몬이 우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이 데몬이 뜨겁고 차가운 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문을 여닫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연력학 법칙을 violate 하느냐, 위배하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겠죠. 정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데몬을 시스템 안에 넣고서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모순이 없어집니다.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데몬이 문을 열고 닫고 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데몬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거하고 합쳐 생각해야 되겠죠. 합쳐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 사람이 란다우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1년에 IBM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뭘 발견했냐 하면 정보를 제거할 때 열이 발생함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개념을. 그걸 이제 란다우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맥스웰의 데몬에다가 이걸 적용한 분은 물리학자죠. 찰스 베넷이라고 하는 분이 1981년에 만약에 결국에는 이 맥스웰의 데몬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데몬이 이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원래 있는 대로 놓고서 이제 알게 되려고 하면은 이 문을 닫는 순간에 사실은 이 정보와 관련된 값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지우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 엔진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지우는 데 에너지가 쓰인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데몬이 이걸 지우는데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연구기관으로 동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계속 엔트로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란다우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정보를 지우는데 열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서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2011년에 린츠 대학에 있는 연구팀들이 이렇게 그 비트 하나를 움직이는 것에 들어가는 란다우 프린시플에 해당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제거할 때에 열이 발생하는 거의 양을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나노 스케일로 이게 들어갔을 때에 이 란다우 프린시플에 의해서 정보를 제거할 때 나오는 열의 크기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크기가 이 데몬이 그 질서를 만들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노 스케일에서는 이런 연력각 제2법칙이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퀀텀 컴퓨팅과 함께 정보와 관련된 정보 우주론에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어떤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메모리 디펜던시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데몬이 메모리가 인피니트야. 굉장히 무한대야.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울 필요가 없게 되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자체가 데몬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정보 처리 기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를 이런 그 맥스웰의 데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생명 자체를 인포메이션 머신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맥스웰의 악마하고 되게 비슷해서요. 바깥에 있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많은 것들, 수많은 케미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테그리티죠. 자기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 결국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부르는 에퀄리브리엄에 들어가게 되겠죠. 무질서해지는 형태로.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뭔가 써가지고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커니즘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뭐 대사를 통해 메타볼리즘이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대사를 통해서 그런 걸 유지하게 되는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자체를 DNA에 넣어서 계속 밑으로 넘겨주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쓰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계로서 본다면 리빙 시스템이 맥스웰의 데몬하고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맥스웰의 데몬을 있던 라이프의 본질로 보는 시각들이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인텐션에 대한 얘기인데 의도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니퀄리브리움 생명체는 이퀄리브리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형 상태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 평형 상태가 되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행위를 인텐션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맥스웰의 데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를 방을 나눠둔 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인텐션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세균들조차도 열원에 접속을 근처에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인텐션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라이프를 이제 재정의를 또 해보면은요, 결국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테이셔널 머신, 계산하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라이프 에저 컴퓨팅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행위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어떤 인포메이션 머신으로서의 생명, 그것이 맥스웰 데몬에서 얘기하는 제2 연력학 법칙하고 연관된 생명의 관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라이프 앤 셀프 리플리케이트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